겨우 이런 일 하려고 이혼한 거야? 전 남편의 비웃음이 객실 유리창을 타고 튕겨나갔습니다. 저는 걸레를 쥔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바퀴 굴러가는 카트 소리, 문 열리는 철컥 그리고 직원들의 일제 인사가 겹쳐 들렸습니다. 대표님, 여기 청소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전 남편의 표정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호텔은 손님을 끝까지 존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연아입니다. 35살에 제주에서 4성급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 저와 오빠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작은 상가 건물을 바탕으로 편의점을 운영하시며 점차 건물을 늘려 7층짜리 상가 건물주가 되셨죠. 연아야, 공부 열심히 해라. 여자도 실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10대 시절에 저는 반항기가 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결핍감에 방황했고 성적도 바닥을 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거의 꼴찌 수준이었죠. 그런 제게 전환점이 온 것은 고3 겨울이었습니다. 이연아, 너 정말 이대로 살 거냐? 담임 선생님의 따끔한 질책이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재수 3수를 거쳐 겨우 지방사립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지만 대학에서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졸업 후에는 서울의 중견 화장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마케팅 팀에서 일하며 브랜드 런칭부터 홍보 기획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연아 씨는 정말 아이디어가 뛰어나네요. 상사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늦깎이 대학생 출신이지만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 전 남편이었습니다. 당시 중이었던 그는 군복을 입은 모습이 늠름해 보였고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했습니다. 연아 씨 같은 분을 만나 정말 행운입니다. 그의 정중한 말투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결정했죠. 어머니는 처음에 반대하셨습니다. 군인은 힘들어. 그리고 그 집안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 예비시댁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말씀하셨죠.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안 좋아. 적당히 해야지.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다정하셨지만 뭔가 탐탁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났네. 그런데 처갓집이 좀 부유하다면서? 처음부터 저희 집 재산에 관심을 보이시는 것이 이상했지만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신혼 초기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전 남편은 다정했고 저 역시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저녁을 준비하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여보, 당신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 그때의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곧 현실의 벽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고 전 남편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승진하고 연봉이 올라갈 때마다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제 성공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년 차부터 전 남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불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너무 야근하지 마. 집안일도 좀 신경 써야지. 점점 제 일에 대해 간섭하기 시작했죠. 저는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했고 담당하는 브랜드도 늘어나면서 자연히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금전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연아야, 처갓집 건물 좀 어떻게 안 되나? 우리도 내 집 마련해야 하는데. 어머니의 건물을 노골적으로 탐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거부하셨죠. 그 건물은 연아와 오빠 것이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하지만 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압박도 가세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시댁도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야? 처갓집이 부유하면 나눠야지. 그 당당한 어조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데 처갓집에서 좀 도와주면 어떨까라며 은근히 압박하셨습니다. 전 남편의 요구는 점점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벤츠 한 대 뽑자. 내가 소령 진급하면 체면도 있고. 제 연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에 그런 차는 무리야. 제가 반대하자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건물주인데 벤츠 한 대 못 사줘? 창피해서 동기들 앞에 어떻게 나가? 그의 가스라이팅은 교묘했습니다. 연아야, 당신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부부인데 내 체면도 생각해줘야지.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만드는 화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말 이기적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저의 해외 출장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신규 브랜드 론칭을 위해 유럽 출장을 보내준 것이었는데 전 남편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혼자 해외 출장을 가? 안 돼. 취소해. 제 커리어의 중요한 기회였지만 그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일에만 매달리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출장에서 돌아온 후 더욱 차가워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전 남편은 며칠 동안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시댁에서도 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자기 일에만 매달려 가정을 돌보지 않아. 시아버지의 핀잔이 이어졌습니다. 여자는 집안일이 우선이야. 일은 적당히 해야지. 그 즈음 시누이들도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인 시누이들은 아버지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언니, 오빠가 힘들어해요. 조금만 양보하시면 안 돼요? 처갓집이 부유한데 왜 그렇게 인색하세요? 가족 모임 때마다 들어야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점차 저는 시댁 모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변화를 금세 알아채셨습니다. 연아야, 무슨 일 있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였죠. 괜찮아요, 엄마.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전 남편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연아야, 정말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어머니께 건물 일부라도 우리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해봐. 안 그러면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저희 집 재산을 탐냈다는 것을. 결혼 3년 만에 맞닥뜨린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전 남편이 소령으로 진급한 직후였습니다. 승진 축하 모임에서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소령이 됐으니 처갓집에서 좀 더 도와줘야지. 며느리, 어머니한테 잘 말해봐. 그 당당한 어조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아버지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여자가 너무 많이 배우면 고집만 세져. 연아도 이제 그만 직장 그만두고 집에 있어. 아이도 낳아야 하고. 제 앞에서 대놓고 퇴사를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래. 이제 손잡을 때도 됐어.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애를 제대로 키워라며 동조하셨습니다.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군인 아내는 현실적으로 살아야 해. 그 무렵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발견된 것은 췌장암이었습니다. 의사는 말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수술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 보겠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유일한 버팀목이었거든요. 어머니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면서 저는 회사와 병원을 오가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전혀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처가 일만 신경 쓰고 시댁은 뒷전이야. 시아버지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며느리 도리를 제대로 해야지. 친정만 챙기면 어떻게 해? 시누이들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언니, 어머님이 아프신 것도 안 됐지만 오빠도 좀 챙겨주세요. 요즘 너무 우울해하세요. 처갓집 일로 신경 쓰느라 우리 가족은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 병간호를 하는 것마저 불만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장에 늦게 왔습니다. 그것도 잠깐 인사만 하고 금세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조문을 마치자마자 저에게 말했습니다. 연아야, 상은 당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이제 건물 상속 문제도 정리되겠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상속 이야기를 꺼내는 그의 모습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전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장례식 끝나면 변호사 만나서 상속 절차 밟아야지. 우리 목도 챙겨야 하고.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재산 이야기만 하는 그의 모습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속 결과는 어머니의 뜻대로 오빠와 제가 반반씩 나눠 갖는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 결과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처남이 왜 반이나 가져가? 기혼자인 당신이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오빠에게 직접 전화까지 했습니다. 형님, 누나가 시집 온 지도 오래됐는데 조금만 더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시댁의 압박은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아도 유산 받았으니 우리도 좀 도와달라고 해.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가족인데 이럴 때 서로 도와야지.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점차 이 가족들의 본 모습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을 때였습니다. 임원 승진 후보에 제 이름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당신이 임원이 되면 나보다 연봉이 높아지겠네. 군인 아내가 그래도 되나? 제 성공을 축하하기는커녕 자신의 체면만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어머니 장례식이 끝난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회사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몇 명이 임원 승진 후보에 올랐는데 최종 결과에서 저는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모호했습니다. 이연아 팀장은 훌륭하지만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것이
인사팀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경력이 짧은 남자 동료가 승진한 것을 보며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전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다행이네. 당신이 임원되면 집안일은 누가 해? 제 좌절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아이 계획 세워야겠어. 당신도 나이가 있는데. 마치 제 커리어가 끝나기를 바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시댁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연아야, 이제 정말 직장 그만두고 손자 낳아라. 여자가 언제까지 일만 할 거야? 어머니 유산도 받았으니 당분간 돈 걱정은 없을 거 아니야. 마치 제 돈으로 놀고 먹으라는 식의 말씀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의 말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언니, 이제 오빠 체면도 생각하세요. 아내가 너무 잘 나가면 남편이 위축돼요. 우리 오빠는 소령인데 아내가 평사원이면 격이 맞잖아요. 제가 승진해서 탈락한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는 그들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무렵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학 후배가 창업한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디렉터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것입니다. 연봉도 현재보다 훨씬 높았고 스톡 옵션까지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선배, 저희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선배의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스타트업? 미쳤어? 안정적인 회사 놔두고 왜 모험을 해? 게다가 연봉이 나보다 높다고? 절대 안 돼. 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체면만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서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돼? 시댁 식구들도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벌면 안 돼. 집안 균형이 깨져. 시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자는 적당히 벌어야 해. 너무 많이 벌면 교만해져. 시어머니도 연하야, 분수를 알아야지. 남편 체면을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가세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 꺾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연아야, 여자도 실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남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해. 결정적인 사건은 전 남편의 동기 모임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도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전 남편이 동기들 앞에서 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임원 승진도 못했어.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능력을 폄하하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전 남편은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부부싸움 한다고 이혼 얘기까지 해? 하지만 제 진심을 알아차리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 어머니 유산 받아놓고 혼자 다 가지려고?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이혼? 말도 안 돼. 처갓집 재산 다 받아놓고 도망가려고? 시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하를 어떻게 믿고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시어머니도 배은망덕하다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머니의 유산 중 제 몫은 온전히 제가 가져갈 권리가 있었고, 전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한 푼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요. 마침내 저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사인을 하던 날,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있습니다. 후회할 거야.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오히려 제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곧 빌어먹게 될 거야. 여자 혼자 무슨 재주로 살아가겠어. 시아버지의 저주 같은 말씀을 들으며 오히려 더욱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서울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섬을 돌아다니며 머물 곳을 찾았습니다. 바다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순간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적한 해안가에 자리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장기 투숙 가능한가요? 사장 아주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무슨 일로 제주에 오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제 대답을 들은 아주머니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충분히 쉬어가세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해질녘에는 해안도로를 따라 산책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치열했던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리듬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게스트하우스 아주머니가 제안을 하셨습니다. 연아 씨, 여기서 일해보실 생각 없어요? 요즘 손님이 많아져서 도움이 필요해요. 아르바이트나 다름없는 일이었지만 무언가 하고 싶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청소부터 체크인 업무까지 서울에서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보니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여행객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웠고 무엇보다 제 노력이 바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좋았습니다. 연아 씨 덕분에 손님들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아주머니의 칭찬을 들으며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아주머니가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연아 씨, 혹시 호텔 운영에 관심 있어요? 호텔이요? 네, 이 근처에 오래된 호텔이 하나 있는데 사장이 팔려고 해요. 위치는 좋은데 경영이 안 되고 있어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호텔을 운영할 실력이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연아 씨 일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잘할 것 같아요. 손님들도 연아 씨를 엄청 좋아하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일하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으로 받은 돈이 있었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모아두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케팅 경험이 있으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주머니와 함께 그 호텔을 보러 갔습니다. 30년 된 낡은 건물이었지만 바다가 바로 보이는 최고의 위치였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정말 좋은 호텔이 될 수 있어요. 아주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제가 꿈꾸던 호텔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였습니다. 연아야, 안녕하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사업 같은 거 할 생각 있니?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의외의 제안이었습니다. 이혼할 때 그렇게 반대하시던 분이 도움을 주시겠다니요. 시어머니의 제안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연아야,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그동안 미안했어. 전화 너머로 들리는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호텔 사업한다고? 그럼 내가 얼마라도 투자할게.
시어머니가 제안하신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연아가 잘 되는 게 나도 기뻐. 하지만 더 큰 힘이 된 것은 예전 직장 동료들의 합류였습니다. 김민정 대리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배, 제주도에서 호텔 한다면서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민정아, 여기는 서울과 다를 거야. 그래서 더 해보고 싶어요. 선배와 함께라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힘이 났습니다. 곧이어 박준호 과장도 합류했습니다. 누나, 저도 새로운 도전 해보고 싶었어요. 회사 생활에 지쳤거든요. 그는 브랜딩 전문가였습니다. 호텔 컨셉부터 마케팅까지 전부 새롭게 만들어 보자고요. 믿음직한 동료들이 하나둘 모이니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금 조달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 중 제목, 퇴직금, 그리고 시어머니의 투자금을 합치니 호텔 인수에 필요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아주머니가 중간에서 협상을 도와주셨고 생각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연아 씨, 정말 대단해요. 꿈이 현실이 되는군요. 호텔 인수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연아라는 이름 아래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35살에 제 이름으로 된 사업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전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의 도움 없이 온전히 제 힘으로 이룬 성과였습니다. 리모델링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된 건물이다 보니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선배, 여기 페인트 칠 어때요? 벽지 색상은 이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텔의 컨셉이었습니다. 단순한 숙박업소가 아니라 제주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모든 객실에서 바다가 보이도록 배치하고 로비에는 제주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레스토랑 메뉴도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특별한 요리로 구성했습니다. 직원 채용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경험보다는 진심으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서비스 마인드였습니다. 나이나 학력보다는 진정성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꼭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직원들의 의지가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오픈을 한 달 앞두고 시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을 초대해서 실제 서비스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어요. 서울 호텔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발견되었고 오픈 전까지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픈 일주일 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연아야, 동생이 이런 일을 해내다니 정말 대단하다. 오빠는 저녁 후 어머니가 남기신 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부 일은 어떻게 됐어? 그 사람은 요즘 저녁 준비 때문에 바빠. 너 소식 들으니까 좀 당황하더라. 전 남편도 제 근황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호텔 오픈일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첫 손님들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지, 서비스의 문제는 없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인생의 첫 장을 여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호텔 오션뷰 제주의 그랜드 오픈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과 함께
최종 점검을 마쳤고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손님 맞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체크인 손님은 신혼부부였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신부의 환한 미소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허니문 스위트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들의 정성 어린 서비스가 빛을 발했습니다. 예약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후기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바다뷰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직원들이 너무 친절해요. 조식이 맛있어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리뷰들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의 준비가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픈 일주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명 여행 블로거가 저희 호텔에 대한 포스팅을 올린 것입니다. 제주도 숨은 보석 같은 호텔을 발견했습니다. 그 글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예약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말 예약이 모두 차버렸어요. 프론트 직원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서 우수 숙박업소로 선정되어 인증패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이런 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나눈 기쁨의 박수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성과였습니다. 대표님,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규모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민정 부장의 기대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호텔 등급도 3성급에서 4성급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제주도 내에서도 손꼽히는 부티크 호텔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체크인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제복을 입지 않은 그의 모습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연아야? 프론트에서 체크인을 하다가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뭐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손님 맞이하러 나온 거죠. 설마 여기서 청소하는 거야? 그렇게 거창하게 제주도 왔으면서 결국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 전 남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예약 확인이 필요하시면 직원이 도와드릴게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바퀴 굴러가는 카트 소리와 함께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님, 여기 청소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VIP 손님 맞이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연이어 들려오는 대표님 호칭에 전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이라고? 설마. 전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이 호텔의 대표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전 남편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정 부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체크인 절차를 도와드릴까요?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응대해 드리시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전 남편은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더듬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더욱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입구로 한 남성이 들어왔는데 그는 바로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대령 전역 후 제주에서 감귤 농장을 운영하는 이정민 씨였습니다. 연아야, 미안. 조금 늦었네. 그가 제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전 남편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민 오빠,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은
저는 전 남편을 가리키며 소개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분이에요. 정민 오빠는 전 남편을 보더니 아, 혹시 어젯밤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 내신 분 아니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전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민 오빠의 말에 전 남편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정민 오빠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젯밤 11시경 제주 시내에서 택시와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목격자들 말로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민 오빠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확인해 봤는데 차량 번호가 일치하네요. 그리고 군인 신분이시면 이런 사고는 반드시 부대에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순간 전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기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음주운전은 맞다는 얘기네요. 정민 오빠의 냉정한 대응에 전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연아야, 제발 도와줘. 이 일이 부대에 알려지면 나는 끝이야. 전 남편이 제게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때 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그 사람이 이제는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도울 수 없어요.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정민 오빠가 전 남편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예비역 대령 이정민입니다. 현역 시절 헌병대에서 근무했었죠. 이런 사안은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전 남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네, 대령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정민 오빠는 단호했습니다. 군인의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군기문란이죠. 더군다나 사고까지 냈다면 전 남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남편이 음주운전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되었고 결국 강등 처분과 함께 전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령에서 중위로 강등된 후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우고 전역 조치된 것이죠. 시아버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집안 망신을 다 시켰다며 아들과 의절 선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시누이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오빠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녁 후에 변변한 일자리도 없고 혹시 언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도울 수 없어요. 각자 자신의 선택에 책임져야죠. 전 남편의 몰락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예전 지인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연아가 정말 대단하다더라. 제주에서 호텔 운영하면서 대박 났다던데? 그런데 전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전역했다며? 세상사가 이렇게 빨리 바뀌는구나 싶었습니다. 오빠도 제주까지 찾아와 격려해 주었습니다. 동생이 정말 대견하다. 어머니가 보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오빠의 말에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오빠, 저 정말 잘한 건 맞죠? 당연하지. 연아가 가장 옳은 선택을 한 거야. 호텔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전 남편 사건 이후 오히려 더 많은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여성 사업가의 성공 스토리라며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조용히 제 일에만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멋있으세요. 저희도 대표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젊은 여직원들이 저를 롤모델로 생각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제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해 연말 호텔업계 시상식에서 올해의 신인 경영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대에 올라가 트로피를 받는 순간 지난 1년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시당할 때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한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호텔 운영 2년째가 되자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고 직원들과의 팀워크도 훌륭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이 일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직원들의 밝은 인사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해 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였습니다. 연아야, 제주도에 한번 가보고 싶어? 내가 하는 호텔도 구경하고 싶고. 오랜만에 듣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머니. 언제든 오세요.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주에 오신 날 호텔을 둘러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아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호텔을 내가 운영한다니.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투자금 덕분에 가능했어요. 저의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건 정말 조금이야. 내가 혼자 힘으로 이뤄낸 거지.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우리 아들만 편들고 너는 무시했지. 그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어머니. 정민 오빠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농장 운영 외에도 제주 농산물 유통업에도 관심을 보이며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아야, 우리 같이 농가 레스토랑도 해볼까? 호텔과 연계해서 말이야. 그의 제안에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정민 오빠,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체험 프로그램까지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과 농장을 연계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레스토랑 운영까지 꿈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꿈이 있을 거예요. 이 호텔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민정 부장은 호텔 경영학 석사 과정에 진학했고 박준호 과장은 독립해서 브랜딩 회사를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근황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전역 후 여러 일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복수심에 불타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져야 하는 거야. 어머니가 생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3주년을 맞는 날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해서 감사 파티를 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아주머니, 시어머니, 오빠, 직원들, 그리고 정민 오빠까지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 덕분입니다. 감사 인사를 하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무시와 모멸을 당하며 절망했던 순간들, 혼자서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던 용기, 그리고 지금의 성공까지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는 호텔이 되겠습니다. 제 다짐을 들으며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민 오빠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아야,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함께 꿈을 이뤄나가자. 그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밤이 늦어 파티가 끝나고 혼자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제주 바다 위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볼을 스치며 지나가는 것이 어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진심으로 일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꿈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자양분이었습니다. 무시는 증명으로, 모멸은 성취로 갚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제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큰 꿈을 향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제 이야기가 증명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